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7일 오전입니다. 요사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서서히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 특수부 검사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 선고였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수사를 지휘했던 세 사람,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을 거냐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이 수사농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제목을 검사 윤석열과 좌동훈, 우복현의 수사농단이다. 이제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드디어 수사농단이란 말로 이게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수사농단이면은 수사농단을 지휘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어떤 수준으로 수사를 하느냐? 전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 수준의 수사를 누구를 향해서 해야 되느냐?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세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용어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농단, 너희 세 주동자가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세 특수부 검사 출신. 앞으로 특수부 검사들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판이 쏟아지는 것도 이 세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복현 씨는 금융감독 원장이니까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 발탁 과정을 보면은 정치적 판단으로 봐야 되죠. 이 세 검사는 결국 정치 검사라는 앞으로의 오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잘 쓴 송평인 칼럼의 주된 부분이 이 법조와 관련되는 것, 법치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송평인 칼럼은 항상 읽고 나면은 머리에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검찰 신뢰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 일본 검사는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날까 전전긍긍이다. 무죄가 나면 옷벗을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죄를 다루는 특수부 검사일수록 사건마다 목숨을 거는 일본말로 이쇼 겐메이라고 그러죠. 자세로 임한다. 그래서 기소가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없지는 않지만은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우리나라 검사는 기소해서 무죄가 나도 아니면 말고다. 특히 특수부일수록 더하다. 1987년 민주화를 전후해 검찰의 특수부가 그 악과 싸우던 멋진 시절이 있었다. 당시 재벌 수사는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찾지 못하면 제대로 된 수사로 봐주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때부터 재벌 개혁을 내걸고 배임을 전면에 부각시켰다. 서양에서는 배임을 형사범죄로 취급하지도 않는다. 그런 식으로 기업을 틀면 안 걸릴 기업이 없다. 중수부가 졸렬해졌고 그때부터 폐지론이 제기되어 한참 후이긴 하지만 폐지되기에 이른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박영수 밑에서 수사를 배웠고 이복현 또한 그들 밑에서 배웠다. 중수부 폐지 이후의 특수수사는 외과 수술식 수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검찰주의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과 좌동훈, 우복현 체제에서는
저인망식으로 혐의가 걸릴 때까지 수사하고 걸 수 있는 혐의는 모조리 기소하는 방식이 주가 되었다. 이런 거는 무능한 사람이 하는 거죠. 무능한 사람이. 47개 혐의를 전 대법원장에 걸었다는 것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47개를 던져놓고 요행수로 한두 개만 유죄가 되면은 만세 부르겠다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국민들 위해 군림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종북 세력이 과거에 운동했다는 것 가지고 정관 예우를 받는다고 했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특수부 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어서 송평인 위원은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기업 회계를 잘 안다는 이복현 부장검사였다. 그 덕분에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장이 됐으나 1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되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사법농단 수사팀장을 맡은 건 한동훈 3차장 검사였다. 법치에 능통해 사법농단 수사를 맡고 법무부 장관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구속시킨 양승태 대법원장의 47개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되었다. 두 수사를 총괄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다. 좌청감인 수사를 한 검사들이 바로 그 수사로 승승장구한 셈이다.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벌을 받아가지고 옷을 벗든지 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 되고 법무장관 되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금융감독원장이 됐다. 이걸 보수가 눈 감아준다면 보수도 공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눈 감아준다는 보수는 결국은 이들을 부렸던 문재인을 감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동훈을 감싸는 보수는 문재인을 감싸는 자들입니다. 두 수사를 총괄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다. 좌청감인 수사를 한 검사들이 바로 그 수사로 승승장구했다. 이 모순을 한국의 보수 세력은 어떻게 볼 겁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딜레마입니다. 삼성 합병 무죄는 단지 그 사건의 무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인 뇌물죄의 토대를 무너뜨린다. 삼성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부당한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박 대통령을 위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조카 장시호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뇌물죄 혐의의 대강이다. 뇌물죄를 인정한 대부분의 논리는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현안이 있는 기업과 권력자 사이에 금전이 오간 이상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무리한 논리지만은 설로 그 논리를 인정한다고 해도 삼성 합병 무죄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현안 자체가 흐지부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뇌물죄를 적용할 근거 자체가 소멸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후적으로. 윤석열 한동훈 조의 수사가 최소한의 절도마저 잃고 남용 가까이 치달은 것이 사법농단 수사다. 이탄희 판사가 법원 행정처가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와해를 시도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주장으로 불을 붙이고 검찰이 받아쓰기 하듯 기소했으나 법원의 무죄 판결에서 보듯 사소한 시비거리였을 뿐이다. 윤석열 한동훈 조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등 재판 관여까지 새로 엮어서 양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몰이에 들어갔었다. 그들은 박영수와 함께 삼성, 현대차, SK 등 힘있는 재벌 총수란 총수는 다 잡아봤고 대통령까지 잡아보았다.
못 잡아본 사람이 하나 있다면 대법원장이었다. 법원은 늘 검찰에게는 갑이었다. 대법원장마저 잡아서 모든 권력이 검찰 아래에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고서는 그 수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검찰이 권력에서 독립해 수사하게 됐으나 검찰 내부의 수사기관이 무너지면 그것은 검찰공화국으로 통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제 검찰공화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사가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검사가 뒤늦게 무죄가 된 사건으로 대통령도 되고 법무부 장관도 되고 검관원장도 되고 법무부 장관을 토대로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되는 세상이 올 줄은 몰랐다. 우리가 아직 못 해봤지만 꼭 해봐야 할 수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검찰의 수사농단 수사다. 손준성과 김웅의 고발 사주 시도는 빙산의 자그마한 일각일 뿐이다. 저 인망으로 샅샅이 뒤지면은 농단이 국정에만 있고 사법에만 있었겠나? 수사농단은 그보다 더했는지 덜했는지도 한 번쯤 확인해 보고 싶은 기분이 든다. 자, 이제 수사농단,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의 수사농단을 박근혜, 이명박, 양승태식으로 수사해야 할 의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지워졌습니다. 이게 정의일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공평해야 합니다. 사법을 상징하는 조각상, 한쪽은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공평하게 단죄해야 된다는 뜻이죠. 감사합니다.